근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타이밍이 줄 때 그때 잘 내가 판단을 해서 주식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를 줄 때 내가 잘 챙겨야 돼요. 기회를 보통은 주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잘못하지 않고 대응하고 챙기는 게 제일 좋고, 보통은 못 챙겨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 보통은. 내가 물려도 보통 보면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본전을 넘을 수도 있고, 본전이 올 수도 있고, 본전이 조금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크게 물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한번 실수한 거잖아.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내가 꼭 나는 수익만 봐야 팔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가 굳어버리면 이거 못 팔고 그대로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관점이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뭐 1% 정도 내는 마이너스 손절하면 되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운이 좋아서 1%가 아니고 수익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식은. 이거 놓쳐버리고 내려가면 사실은 이 다음부터는 뭐 자칭 뭐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든지 뭐 고수라고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다음은 그냥 이제 기도야, 기도. 운이란 말이야, 운. 운이 안 따라주면 못할 줄 아는 거야. 기회일 때 못 나오면, 수익을 못 챙기건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해주면 물린 분들이 이제 물리면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다리세요, 이렇게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 바라는데, 무조건 올라갑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소리예요, 무책임한 소리. 근데 듣고 싶어하는 소리긴 해요. 당연하죠. 내 주식이 물렸는데 올라간다고 해주면 좋잖아, 기분은. 근데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 많이 끌려면 이제 그렇게 얘기 다 해주죠. 뭐 특히 유료 리딩하는 그런 사자 전문가들일수록 그때 추천주 샀는데 어떻게 해요, 물렸어요. 그럼 버티면 다 올라갑니다 이랬쁘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책임 회피지. 이 사람은 이제 나쁜 점은, 보통 유료 리딩의 안 좋은 점은 처음에도 애초에 대응을 빠르게 얘기를 안 해주든지 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세요 했다가 가면은 내 덕입니다 이랬다가 빠져버리면 이 사람 초보니까 대응 못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기다리세요 또 올라옵니다 이랬쁘잖아. 근데 나중에 진짜 빠져버렸어, 망했어. 책임져요? 책임 안 진단 말이야. 책임 안 진. 그때는 그냥 회피해버리지. 또 얘기하겠지. 더 기다리세요, 더 물 타세요. 물 타다가 정말 계좌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믿고 물 타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만약에 잘못 샀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운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미 패란 매매야, 실패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걸 알고 이제 들으세요.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약품 18%? 18% 손절은 손절이 아니고 그냥 손해보고 판 거예요.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공포에 판 거예요, 공포에 손실을 본 거지. 뭐 큰 의미로는 손절이 맞지만 주식에서 말하는 손절은 마이너스 18% 맞고 판 거를 손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오해 생기잖아. 이러면 오해 생겨요. 주식의 손절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 기준에 단타는 한 못해도 3% 안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안쪽에서 하는 게 단타의 손절이고, 그 서인 관점의 손절은 대충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 내외에서 해줘야지 제대로 된 스윙 손절이 되는 거고, 단타에서 손절은 아까 말했듯이 1%나 뭐 2%나 3% 이 정도 하는 게 좋고, 스윙은 한 보통 5% 내외인데, 근데 세력주를 건들거나 급등주를 하면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손해가 심하면 10% 정도 자를 때도 있단 말이야. 이걸 원하진 않아요. 보통 세력주도 가능하면 5% 내에 자를 수 있게 내가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변동폭이 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이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스윙이 내가 베팅할 때 이 정도의 기본 베팅이라 그러면 이게 뭐 아까처럼 한 뭐 10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력주는 그럼 5만 들어가는 거예요.
5만 들어가면 내가 세력주에서 10% 손절을 해도 어때요? 실제 내 보통 일반적인 매매 기준으로서 5% 손절이 되는 거잖아. 이게 계좌 관리의 일환이기도 한데, 그죠? 그럼 실제로 나는 5% 손절한 거잖아요. 얘는 변동폭이 커서 들어갈 때 애초에 반 비중, 절반 비중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10% 손절해도 실제로는 5% 손절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손절도. 그래서 권하는 건 이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가끔 제가 설명드리지만 내 손절 폭에 맞춰서 지지선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매수. 기다리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형선까지의 범위를 잘 맞춰야 돼. 너무 위에서 안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격 매수나 뭐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